비트코인이 상승합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NFT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오늘 무슨 일이죠 이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승을 맞이하니까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24,656달러. 지금 시간은 2월 16일 오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여기 지지선을 두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지켜내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200주 이동 평균선 25,0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마저 뚫어낸다면 그 다음은 위로는 쭉 열려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28,000달러까지도 쭉 열려있는데 여기 저항이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자, 여기서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선이 있죠.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모습은 좀 긍정적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어마어마한 하락 라인, 이게 하방형 쐐기 모양을 그리고 있어서 여기를 뚫고 제대로 튕겨 올라간다면 큰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나 비트코인이 1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 중간에는 오디널이라는 이런 기술이 있다. 요즘 오디널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폭풍처럼 비트코인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오디널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디널은 비트코인 블록에 다른 정보를 추가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2021년에 탭루트라는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탭루트는 이 레이어2 솔루션이 쉽게 비트코인과 연결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하드포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비트코인 블록에 추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이 오디널인데요. 비트코인에 추가 정보를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글씨를 넣든지 사진을 넣든지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활용을 하자. 비트코인 블록이 언제나 꽉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놀아요. 스페이스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뭔가 좀 해보자. NFT가 요즘 뜨거운데 NFT를 여기다 넣으면 어떨까? 이런 발상으로 발전된 게 바로 이 오디널인데요.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는 사토시입니다. 1억 사토시가 원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니까 1 비트코인, 2 비트코인을 쓸 수는 없고 0.000 뭐 비트코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그 0.000 하지 말고 사토시로 이야기를 하자. 100 사토시, 뭐 200 사토시 이렇게 주고받자. 그래서 사토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을 사토시 단위로 쪼개서 사토시마다 다른 정보를 넣어서 그걸 NFT화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토시에는 비트슈와 사진을 넣고 이 사토시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세일러 사진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토시와 이 사토시는 대체 불가합니다. 다른 사진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NFT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발전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디널인데요.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76,000개 NFT가 비트코인 위에서 민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로켓을 타고 한우 날아가고 있는 오디널의 사용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월 초부터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가 주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어플리케이션, 오디오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사진하고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길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한번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진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주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추가 정보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 민팅이 되고 있는 NFT입니다. 여기 주소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이런 NFT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례가 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나 좋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 NFT가 앞으로 우리와 함께 갈 우리들의 동반자일 텐데
그런데 이왕이면 확실한 비트코인에다가 이 NFT를 기록을 한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 이거 더 발전을 시키고 더 상용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주장은 이런 NFT 어쩌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비트코인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그리고 지불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런 걸 접목해서 발전을 시켜서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오디너리란 게 미래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좋은 걸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디널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의 근간을 잡아주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NFT라든지 스마트 컨트랙 이런 것들은 더 잘하는 다른 좋은 프로젝트가 많이 있잖아요. 이더리움이라든지 카다노, 솔라나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너무나 빠르고 안전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남의 밥그릇까지 뺏어오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잘하는 거, 자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 그걸 붙들고 밀고 나가는 게 전반적인 암호화폐 산업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암호화폐 규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EC가 너무 나대고 있죠. 여기저기 막 찌르고 다니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이 위축감이 들기도 하는데 블록체인 협회라는 데서 암호화폐 규제는 의회가 하는 거지 SEC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자주 다루고 있는데 SEC, CFTC 이런 데서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장과 소송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의회가 그거를 조율을 해주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의회가 그걸 잘 모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결정을 지어줘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혼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들이 좀 빨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제자리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예전에 상정이 되었던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다시 한번 상정을 합니다. 이 법안은 은퇴 자금에 대한 법안인데요. 은퇴 자금으로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라든지 또 다른 많은 회사들이 코인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거기에 대한 딴지를 겁니다. 그런 위험한데 은퇴 자금을 넣었다가 다 날리면 노인들 어떡하라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명의 상원 의원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은 금융자유 법안입니다. 이 상원 의원이 CNBC 인터뷰에서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 미국 국민들은 자기들의 은퇴 자금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 투자를 할 권리가 있다. 이걸 날려먹든 말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당신들이 위험한데 했네 마네 하면서 참견을 하냐. 이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져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제도화의 길도 열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살바도르가 미국의 비트코인 대사관을 개설을 합니다. 스위스 루가노시에서 비트코인 대사관을 데뷔시킨 엘살바도르는 텍사스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BTC 전략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통해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니까 이거 비트코인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죠. 물론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봤겠지만 엘살바도르는 얻는 게 더 많았다. 달러의 족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고 독립적인 자주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 볼케이노 본드를 팔아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지열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이걸 채권으로 팔아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엘살바도르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기회를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MF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너희들 그만하지 그래 하면서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엘살바도르 너희들 비트코인 하지 마라 하고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비트코인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망한 것처럼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엘살바도르 그거 다 갚았습니다. 빚진 거 다 갚았는데 그런 건 또 언론에서 안 나와요. 참 이중적인 잣대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편파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이런 언론들이 아닌가, 이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았었죠. 발렌타인데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3%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코인러들에게 매력을 느낀다. 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2,6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령대는 18세부터 46세까지. 그런데 70%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익사이팅하다,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83%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매력으로 작용을 한다. 우리한테 매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싸. 그리고 60%는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능숙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들이 갑자기 멋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박꾼으로 보이는 걸까요? 미국에서도 여전히 따가운 시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의 코인의 깜짝 상승으로 인해서 살짝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가격이 어디에 가 있을지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갑자기 우스운 사람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를 때는 즐기고, 내리면 많이 내리면 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적절하게 본인의 계획대로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